새로운 열기 속에서 팝업 스토어. 오늘 몸이 팝업 같아요.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키워드가 맞는 겁니다. 팝업 스토어가 키워드잖아요. 또 트렌드도 만났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 엘리펙스가 후원하는 오늘 우리 행사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로 일하고 있고요. 원래 4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길게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AI, 챗GPT 강의를 엄청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본캐는 브랜드 마케팅인데 오늘은 그야말로 본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재밌고 최근에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웹툰 쪽이에요. 왜냐면 웹툰과 그 AI를 결합하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웹툰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걸 지금 만들어서 열심히 회원을 모집하고 글로벌 시장이 앞으로 100조로 간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거 딱 보시고 뭐가 보이셔요? 뭐 같아요, 이게요? 크레인. 땡큐. 크레인 맞아요. 네, 파랄다 NDSM이라고요. 사실은 호텔입니다. 방이 두 개밖에. 방값이 엄청 올라서 오늘 시세로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나 못 올라가요. 저는 이 밑에까지 갔어요. 이게 할란드의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북쪽 항구에 있어요. 옛날에 이제 막 그 우리 물레동처럼 옛날에 공장 같은 거 있다가 없어진 거죠, 이제.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버릴까 하다가 이 크레인을 다시 좀 고쳐갖고 방이 두 개인가 세 개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왜 올까요? 저 딱 저는 보고 느낀 게 팝업 공간 같다. 공급이 많지 않잖아요. 이 팝업이라는 개념도 오늘 여러분이 다르게 듣고 가시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팝업하고 이장우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팝업 다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암스테르담 여행하시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계 좀 부탁해요. 이게 와치가 안 움직여. 자, 여기서 딱 느끼는 게 저 딱 보면요. 우리 호텔 멋있는 거 보잖아요. 그죠? 뭐 6성급 호텔이다, 7성급이라고 주장하는 호텔이 있지만 느낌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말로 꽝입니다. 꽝. 소비자들은 사실은요, 멋진 공간이 아니에요. 재밌고 행복한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은 뭘 원하죠?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돼요. 공간. 공간은 꼭 물리적인 공간도 있지만 가상적인 공간도 있고 3D 공간도 있고 공간은 굉장히 다양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건축도 있고 공간도 있을 수 있지만 재밌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키워드가 재미예요. 사실은 최근에 제가 그래서 이제 펀이란 제목으로 강의도 했었어요. 재미란. 특히 한국 사회가 요새 MZ 세대가 기성세대하고 충돌하는 게 재미라는 관점에서 충돌하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 중에 상당수는 재미라는 게 뭔지 몰라. 그죠? 휴가 안 가는 게 재미로 생각하는 세대, 저희 세대 같은 경우. 저는 참고로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작분이 프롤로그,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 ABC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A는 어드벤처, B는 비주류, C는 뭐죠? 컬터.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프롤로그. 항상 미래는 지금인 것 같아요. 미래는 와 있어요. 오늘 우리 메타버스 메모에 오신 분들, 메모가 뭐의 약자죠? 와, 선물 다 하나씩 자, 드렸습니다. 예, 예. 이게 엘리펙스가 준 선물을 제 거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예, 재밌게 하려고 그러고 재밌게.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미래를 사시는 거고 저도 조금 미래를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하시죠, 그죠? 너무너무 변화가 많아서 얼마나 억울해요. 변화가 없이 사는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변화가 너무 많아요. 메타버스, NFT, 뭐 챗GPT,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들어보셨어요? 땡큐. 그리고 뭐 엄청 많잖아, 그죠? 예, 뭐 그다음 또 뭐 인공지능, 딥러닝부터 머신러닝, 뭐 그다음 또 제가 연구하는 웹툰부터 뭐 상상을 초월해요. 예, 그래서 항상 미래란 뭔가 간단하다, 지금이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라틴어로 말하죠. C로 시작하는 단어,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자, seize the moment. 이 순간을 놓치는 거는 평생의 인생이 후회하는 거. 왜 그럴까요?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Never come back. 예. 자, XX 슈머 같아요. 경험 세대 같아요. 자, 플레이 슈머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노는 거 좋아하는 거. 저 노는 거 엄청 좋아해요. 펀 슈머, 재미를 쫓는 소비자들. 스토리 슈머, 이게 다 XX 슈머예요.
이 소비자들이 주로 어디 갔어요? 편의점에 가면 다 있어. 더 현대서울 지하에 가면 있어. 네, 더 현대서울 가보셨어요? 예. 그죠?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우리 그 뭡니까 침대 회사, 그죠? 침대 회사, 예예, 침대는 없다 뭐 이런 회사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액세스 쉬면은 경험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험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죠. 얘는 소유를 위해서 돈을 지불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새 뭐 예를 들면 어느 특정한 브랜드를 걸치면 비자동차 유명한 거 지나간다고 쳐다보나요? 한 람보르기니 정도 되면 볼까 말까 뭐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예, 암 쳐다보는 거예요. 예,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빙수 하나 얼마 주고 먹죠? 8만 원, 10만 원, 뭐 하잖아요. 근데 빙수를 먹는 게 아니죠. 경험을 소비하는 것 같아요. 왜? 이거 찍어서 올리려고. 오늘 엘리팩스 여기 올림 플랜에 오시가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가시기 전에 기회를 아마 드릴 겁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이미 사진 찍어서 제 웹툰화 해갖고 카투닝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카투닝, 만화화 해갖고 제 얼굴을 보내드렸어요. 예, 그죠?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재밌는 시대예요. 그거 하는 게 생성 AI 덕분입니다. 그 사이에 바로 AI로 예, 만들어졌어요. 예. 저하고 놀면은 재밌는 세상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 박수 안 치세요? 어떤 그 클레임을 해요. 강의를 듣는 건 좋은데 박수를 엄청 치라고 그런다. 왜냐면 앉아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소유의 시대, 공감의 시대가 합쳐져서 경험의 시대예요. The Age of Experience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에 돈과 시간을 쏟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된다?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막 엄청 아껴 인색할 정도로 그죠? 양극화라고 소비의 양극화. 근데 경험을 주는 소비는 막 돈을 막 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러는지를 갖다가. 그래서 토마스 길로비치가 얘기했죠. 경험 경제 책 쓰신 분이 소비자는 물건보다 오히려 제품보다 경험을 체험하고 싶을 때 돈을 쓰고 또 행복도 더 느낀다. 재미도 느낀다. 이게 팝업 스토어 현장에 가는 그 의미보다는 3D로 가든 가상 공간으로 가든 외부로 가든 재미가 있냐가 관건이에요. 그 어떤 분들이 메타버스 기술적인 인터페이스만 접근하거든요. VR, AR 이런 인터페이스만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몰입감이 안 생기면은 이게 초현실이라고 그러죠. 저는 초현실은 뭐냐면은 현실 같지 않은데 더 현실 같아요. 빠지는 거, 그죠? 몰입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flow 혹은 immersion이라고 그러죠. 그게 돼야 되는. 그러면 마인크래프트처럼 좀 이렇게 촌스럽게 보여도 얼마든지 몰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은 아날로그잖아요. 저는 지하철 노매드족인데 엄청 놓쳐요. 강의하러 가다가 지나가 뭐 보다가 몰입돼 갖고 아날로그인데도 그게 뭐 현대식이고 멋있는 7성급 호텔 아니잖아, 그죠? 인간의 정신이 몰입되지 않으면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경험은 결국 잼 소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 많이 쓰시죠, 그죠? 오늘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영하신 분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좀 다 우리 언어가 통하는 것 같아요. 놀잼, 뭐 탕진잼. 예. 오늘 재밌게 가셔야 타이탄하고 우리 의무가 그러니까 끝나고 아마 노래도 불러주시고 또 댄스도 이렇게 막 하실 것 같아, 그죠? BTS 스타일로, 그죠? 그 저도 최대한 이미지를 넣으려고 많은 노력하잖아요. 예. 그래서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플레이 슈머다, 펀 슈머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만 경험을 부르짖지만 왜 경험하는지도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걸 만든 분들이 회사 임원들도 기능직이잖아요. 그걸 본인은 잘 즐기지를 못해. 그죠?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경험의 공간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의 공간은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브랜드 입장에서 볼 때는 브랜드 서사와 내러티브라고 한국말로 내러티브라고 나레이션 하는 거죠. 스토리텔링이 묻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간 브랜딩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공간 속의 즐거움으로 일상의 결핍을 채우려고 그래요. 소통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부러 오는 거예요. 팝업하는데 찾아서. 근데 공통점 얘기해 드릴까요? 팝업 스토어 자주 가세요? 네. 예. 제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 있는 찾아오는 방문객. 주로 어떤 분들이 올까요? 주로 20대 여성. 남자들은 거의 없어.
저는 이건 주관적인 통계지만 저는 워낙 많이 가보기 때문에 알아요. 남자 오면 그거는 이제 여성보다는 끌려온 거야. 찍힐까 봐서. 근데 회사 가면 마케팅은 남자들이 다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드라이하고 감성도 없는데 50대 임원이야. 계급으로 눌러. 그 내가 보면 미팅하고도 이분이 마케팅을 느낄까? 그 마케팅을 통계로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팝업 스토어 제가 IT라는 생각이 딱 났어요.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아니니 오늘은 인터페이스와 터치 포인트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챗GPT로 가보죠 한번. 챗GPT가 왜 핫할까요? 인공지능이 원래 몇 년 됐냐면요, 68년 됐어요. 1956년도에 처음 탄생했는데 이제까지 있어. 우리 사용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올해 와서, 특히 미국은 연말, 작년, 우리나라는 올해 와 왜 이렇게 뜨거워졌을까요? AI 챗봇 대화가 됐잖아요. 인터페이스죠. 스마트폰 마찬가지죠. 그전에 스마트폰 있었어. 스티브 잡스 혁명했는데 우리 메타버스는 아쉽게 인터페이스 혁명이 못 일어난 거예요. 다양하게 추구해봤는데 어느 하나가 강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시작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인터페이스가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신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변할 때 채택이 되는 거지, 아무리 신기술이 좋아도 채택이 되게 어려워요. 이걸 기업들이 놓치는 거예요. 전부 다. 기업들이 놓치는 거죠. 그래서 장소, 놀이터, 공간, 저는 이제 이렇게 풀어봤어요. 이 팝업 스토어는 장소이기도 하고 공간이기도 하고 놀이터이기도 한 거죠. 그 안에 상상이라는 게 있는 거죠. 상상이란, 이미지네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브랜드 스토리텔링 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안 되면은 이게 사실은 돈 버리는 거야. 팔 수도 있지만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브랜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써갖고 막 내레이터가 막 없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와갖고 거기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야 돼. 공감으로. 그럴 때는 물리적인 공간도 중요하지만 가상의 공간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팝업의 아쉬움, 제가 가서 켈리 맥주 사진 찍어가지고 있는데 사라졌어. 너무 아쉬워. 강남대로에 딱 산책하러 나오면은 켈리가 딱 뜨단 말이에요. 맥주가 마셔보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그 회사가 아직 한 샘플을 안 보내줬어. 그래서 못 마시, 돈 주고 안 마실 거예요. 나는 기다리고 있어. 근데 딱 있는데 맥주를 안 보내줬어. 그러니까 구경만 사진만 찍어 밤낮. 근데 아쉬운 게 사라졌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강남대로에. 근데 그것이 만약 가상 공간으로 옮겨온다면은, 그죠? 엄청나게 좋고. 아니 엘리팩스 제안 안 해봤어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예, 아이디어도 또 드린데 컨설팅 피는 따로 청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팝업 경제학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 왜냐하면 마케팅의 새로운 지도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큰 그림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팝업 스토어라는 것이 내가 매장에, 팝업 매장에 갔을 때 있는 것도 팝업 스토어인데 거기 있는 아우라와 분위기와 DNA를 우리 가상 공간이라든가 웹 3D라든가 아니면 우리 일반 매장으로 리테일 스토어로 끌고 온다면은 이건 대박이에요. 이제 소비자들은 팝업 스토어 같은 경험을 원해요. 팝업 스토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브랜드 스토리텔링 같은 그런 경험, 느낄 수 없는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편의점 가잖아요. 편의점은 24시간 팝업을 한다고. 어떻게 하죠? 제품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의 포인트 같아요. 한정판. 팝업의 기본 개념은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시적인 게 아니죠. 템포럴,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래 매장이 일시적인 게 있지만 DNA 요소를 옮겨서 실행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예. 자,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이제 딱 써왔어. 이거 잊어버리니까. 아까 막 발표하실 때 메타버스 웹 3D 빌더 발음 괜찮아요? 엘리팩스. 박수 한번 주세요. 로고도 딱 봐도 로고도 멋있잖아요. 예, 로고도 딱 멋있게 그죠? 예. 그래서 메타버스 웹 3D 빌더 엘리팩스 외워야 돼. 자, 첫 번째 ABC 중에 A, 어드벤처 모험이죠. 이런 브랜드들 보세요. 페이리스라는 브랜드, 그거 얘기하면 안 돼. 팔렛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팝업을 하는데 신발 한 켤레 얼마 하냐면은 330만 원 팔고 난리가 났어요.
뭐 셀럽들도 오고 다 매주 솔드아웃 됐어요. 미국에서. 예. 근데 그 매장이 아르메니 매장이었어요. 인수해갖고 팝업을 했는데 끝나고 따단 공개하는 거야. Sorry, 이거는 사실은 페이리스라고 미국의 그 중저가 브랜드 있어요. 그 브랜드라는 딱 간판 떼니까. 그래 페이리스란 브랜드가 이렇게 품질 좋고 우수한 거를 330만 원에 팔지 않고 우리는 평상시에는 2만 원에 판다는 걸 지금 환율로 따지면 2만 6천 원 되겠네요. 예. 3만 원 정도에 판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브랜드 스토리텔링이고 메시지가 명확하잖아요. 그죠? 임팩트, 재미도 있고 재미자로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절대 안 가르쳐 줬으니까. 안 가르쳐 줬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팝업의 요소예요. 우리는 팝업만 뭐 모조리 풀러갖고 일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임팩트적인 요소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A에 들어갔어요. 이게 모음이다. 그죠? 네. 또 유별난 모음. 다나카 아시죠? 예. 참 이게 떠는 것도 참 다나카 참 어떻게 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인생이란 한것한 모르고. 부캐가 본캐보다 더 세져서 슬램덩크. 이게 슬램덩크 팬이 있으세요? 세대가? 네. 뭐 젊으시잖아요. 20대. 팬입니다. 그 팬. 세대는 아니에요. 아니, 땡큐. 그죠? 예. 참 재밌어요. 우리 일본이 그 만화 종주국인데 만가, 한국이 웹툰 종주국인데 전 세계를 휘둘러 버리잖아. 일본까지 들어가서 참 대단해요. 그다음 그 김갑생 할머니 또 이런 식으로 유빌란 팝업도 해요. 예, 저는 그 김갑생 할머니를 현대백화점에서도 봤어. 더현대 서울에서 예전에 팝업하는 거. 그 더현대 서울 가면은 상시적으로 팝업하잖아요. 거의 다. 자, 움직이는 팝업, 만물 팝업. 만물 트럭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저는 옛날 셀즈맨 할 때 3M에서 40 몇 년 전에 셀즈맨 할 때 이거 타고 막 팔러 다니 장터로 전국으로. 예, 우리 수세미 3M 수세미 팔러 다닐 때. 근데 지금도 이런 트럭이 있어요. 한 뭐 500가지 뭐 싣고 시골 마을을 하루에 30군 돌아다녀요. 이 팝업 개념이거든요. 왜냐 우리 마을에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한 40분, 1시간도 안. 예, 완전히 만물 트럭이 만물 팝업이에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팝업이라는 생각 오늘 바꿔보자는 거죠. 우리는 팝업하면 딱 길거리 있는 어느 오프라인 매장에만 가서 물리적으로 딱 한시적으로 뭐 한 15일 운영하는 것만 팝업으로 아는데 팝업의 DNA가 만약에 전이가 된다면은 다른 3D 공간이든 아니면은 우리 일반 정규 매장이든 이런 트럭이든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그러죠.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넓게 보는 겁니다. 광의의 팝업으로 보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예, 호텔인가 팝업인가. 스위스에 이거 사실은 아티스트가 하는 거예요. 돈은 받고 하는데 여기서 자는 거죠. 예, 커틀러도 있어요. 이거 다 배달해줘요. 44만 원 하룻밤에 추워. 화장실도 야외 화장실이야. 집사가 이거 다 해줘요. 그 집사가 텔레비도 또 보여줘요. 딱 텔레비를 들고 와서 본인이 여기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심해에 빠진 그 잠성은 구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스터 윤이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뭐 이런 거 파리에서. 비주류. 이거 참 묘한 말이에요. A, B, C의 B이기도 하고 B의 B도 돼요. 주류는 술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둘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재밌게 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예, 목욕탕 갖고 팝업해요. 제가 좋아하는 젠먼 브랜드, 젠틀몬스터. 예. 제 옛날에 이 초창기 때 이름 없을 때 이가서 안경도 배우고 그랬어요. 제가 이 안 해본 게 없어서 별걸 다 해봤어요. 안경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예. 제 안경 괜찮아요? 예.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까. 하트 좀 눌러줘. 하트 5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목욕탕을 갖다가 매장인데 팝업의 DNA가 옮겨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오늘 포인트는 팝업의 DNA예요. 우리가 팝업을 해도 매장을 팝업의 DNA, 브랜드 스토리텔링, 그다음 익스피리언스 체험이 되지 않으면 그 팝업이 아니에요. 돈만 날리는 거야. 알바스 갖고 좀 알바생들이잖아요. 잘 몰라 브랜드도. 예. 그래서 대기업이 돈 날리는 지름길 팝업을 여세요. 예, 돈 다 날려. 제가 볼 때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직접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예, 제 사진꾼이 저한테 있어요. 이거 켈리 그죠? 예, 이런 거 딱 했을 때 굉장히 화려하게 강남대로에서 제가 아쉬운 거는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서 끝나고 연이어서 가상 공간에 들어와야 돼요. 메타버스 속으로. 이걸 놓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케팅 저는 뭐 수많은 기업하고 일해봤잖아요. 강의도 엄청 많이 하고 많은 기업이 일해보면은 모르는 건 잘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예, 그래서 마케팅 하는 분들은 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돼. 여행도 많이 하고 이걸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본인이 세상의 변화를 본인 혼자 몰라. 자기 사무실에만 24시간 있어. 그럼 그 회사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시간에 와서 또 들으시고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우리 또 그 웨비나로 보시는 분들 그죠? 예, 아마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예, 이것도 제가 찍은 거예요. 그 치즈 우리 뭐 버터 맥주, 버터 맥주 지금 뭐 생산 어쩌고 중지하고 이래서 됐지만은 재밌는 놀이 같았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편의점이 인기 있는 이유가 하나는 신개념 놀이터예요. MZ 세대한테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핫한 거죠. 예,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죠. 지금 매출액이 아마 백화점 유통보다 많을 거예요. 예, 그 편의점 총 매출액이 이렇게 성장해 버렸어요. 예. 예, 시몬스 침대 아까 말씀드린 침대는 침대가 없다. 이것도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청남동에서 이제 이거 해놓는데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 우리 루소랩 커피숍 있잖아요. 그 밑에 엄청 오래됐어 지금. 예, 그죠? 예. 하는 게 이런 회사들이 이제 보면은 물론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플랫폼에 들어가서 하면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독자적인 이런 큰 브랜드, 빅 브랜드들은 독자적인 메타버스 공간을 그 엘리펙스가 우리 삼성 비스포크처럼 구축하고 그다음 그 인터페이스가 비스포크가 제가 강의 때 사례를 많이 써요. 이번에도 메타버스 강의를 했어요. 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실습 1분이면 끝나요. 30초? 왜냐면 비스포크 검색해 갖고 들어가서 그대로 로그인 해보면 되잖아요. 다른 로그인이 필요가 없으니까 사인업이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편한 거예요. 이 인터페이스 그만큼 좋다는 뜻이죠, 그죠? 예를 들면은 예.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컬트. 예. 브랜드 우리 그 뭡니까 팝업의 성지. 예. 우리 산티아고 가듯이 여기를 꼭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2년 1개월 동안에 335개가 열었다고 그래요. 하고 포토존이죠. 예. 저도 여기 가면 사진 엄청 찍어요. 예. 엄청. 청량이라고 그 슈퍼 있잖아. 편의점. MZ 세대 편의점. 예. 나이스 웨더. 혹시 나이스 웨더 예, 나이스 웨더. 예, 그거는 뭐 거의 상시 팝업이더라고 열려 있고 또 현백이 투자를 했어요 그 회사에.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두껍 상해 백 이것도 제가 들어갔었는데 놀이터예요. 이거는 간단해요. 이거는 완전 컨셉이 놀이에요. 예, 이 컬트를 구축하는 거예요. 컬트란 건 브랜드 컬트를 이루어내는 거죠. 어느 브랜드든지요 빅 브랜드가 된다고 성공하지는 않아요. 컬트가 있어야 오래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오면서 프라이타크를 봤는데 요 밑에서 프라이타크는 우리 재생 브랜드잖아. 이런 막 자자가트 캠프 그 해갖고 막 팔잖아. 업사이클링가 팔잖아요. 컬트가 장난 아니에요. 그 가방 하나에 30, 60만 원 하는데 그걸 사더라고. 그래서 저는 오 마이 갓. 와, 근데 그 사람들은 컬트예요. 예. 그 재생한 거를 갖다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혹시 프라이타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돈 완전 지르시구나. 우리 엘리펙스가 월급을 많이 주나 보다. 듣고 계신가요? 입사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인앤아웃 버거 있잖아, 그죠? 예, 버거 좋아하세요? 예. 버거 예술이야. 예, 지금 또 하나 열리죠? 예. 새로운 파이브 가이즈인가? 예, 수프두프도 맛있어요. 끝내주게 맛있어요, 수프두프.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년마다 한 번씩 한대요. 근데 그 이유가 한국에 상표 등록을 했는데 그걸 유지를 하려면은 이걸 해야 된대요. 실제 매장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 브랜드 라이선스 받으려고 어느 S그룹이라든가 막 돈을 원하는 다 주겠다. 절대 안 주는 거죠. 직영점에는 안 한다 이런 철학 때문에 그죠. 그 거리를 따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매장보다는 팝업인 그런 브랜드도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자, 1년 365일이 팝업 중인 브랜드가 있어요. LG 유폴이라고 오늘 SK텔레콤에서 오셨는데 제가 여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어요. 비밀 보안 사인하고 여기 디지털 크루 60명을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재밌는 게 그분들은 20대고 저는 60대인데 가서 너무 재밌어. 아날로그 세대가 20대한테 가서 오 마이 갓 그죠? 모바일과 디지털 AI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하루 종일 훈련시켰어요. 근데 제가 갔는데 저를 다 알아. 이름도 다 외워. 보통 강의 끝나고 나면 있잖아요.
얼굴도 아면 다행이고 그다음 이름을 몰라. 누구였더라 그거 어떻게 제가 아시나요? 이러는데 이름을 다 불러. 제 이름 여러분 아세요? 네. 뭐예요? 이정호. 네, 이거 마케팅하는 브랜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과 비일상의 텀인데 이게 굉장히 그 SK텔레콤 때문에 극비상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사인하라는 거예요. 비밀 조항 어기면은 페널티가 뭐 완전히 장난 아니야.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샷다운 찍고 와이프가 열 뻗어갖고 저는 미국 회사 3M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NDA 사인하면 죽어도 얘기 안 해요. 예. 뭐 남이 착할 수는 없지만 그건 도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입이 건질거려 혼났어요. 자,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네. 팝업 스토어는 사실은 끝이 아닌 시작인 것 같아요. 이 팝업 스토어를 연다는 건요, 물리적 공간, 가상 공간이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아우라 분위기가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소비자들은 아름아름 아는 걸 원한대요. 확 알려주는 것보다 원하고, 그다음 인스타그램 보면은 팝스 어피셜이라고 완전히 전문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정보가 노출되고 나오고 해서 이제 팝업이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이 원조는 아닌데 미국이 뭐 타겟인가 원조라고 하는데 한국이 지금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 같아요, 그죠? 출발은 늦는데 했다면 어떤 나라가요? 뿌리를 뽑는 나라. 뿌리를 뽑는 나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3D 팝업 보면은 그 브랜드의 새로운 놀이 경험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봐서 뭐 버추얼 3D 쇼핑룸, 이런 스마트 월드 현대백화점, 3D 버추얼 팝업 스토어, 이거는 제 뒤에서 이제 PT를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앞으로 소통하실 분은 뭐 제 PT로 오신다든가 뭐 인스타그램.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7개 있어요. 물어봐. 왜 7개냐고. 왜 7개 있을까요? 7개 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챗GPT 생성 AI 강의 의뢰가 오는데 물어봐요. 모르는 사람이 어려워. 네이버 보고 온대. 네이버 검색해보고 구글 하는 분도 있지만 인스타그램 하는 분도 있더라고 또. 그 공통점이 다 여성분들. 이 참 남성 여성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딱 제가 느낀 게 마케팅은 여성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남성이 할 때는 여성적인 그런 굉장히 그런 감성의 공감, 감성력 이게 필요해요. 몰랑몰랑한 게. 아니면 그 회사 마케팅 힘들어져요. 기능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죠? 네. 자, 마지막 결론이 이제 2장 남았어요. 마야 앤젤루, 미국 시인이죠. 이분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어버린대요. 또 당신이 한 일도 잊어버리지만 당신이 어떤 느낌, 필링을 주었는지는 절대 never forget 잊지 않을 거래요. 특히 팝업의 경험과 스토리로 통한 느낌, 우리 느낌을 줘야 되는 거죠. 아우라, 분위기, DNA 이게 공감이 안 되면은 이게 사실은 꽝 치는 거예요. 꽝 치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팝업 개념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제3의 공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의 공간은 그 가정, 집. 2 공간은 일터, 워크플레이스. 3 공간은 카페라든가 도서관, 내가 좋아하는 공간. 술 좋아하는 분들은 예전에 룸사롱 이런 거 지금은 아니겠지만, 예. 근데 지금 3의 공간이 무너지고 있어요. 카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스타벅스는 제3의 공간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뭐 시험점 공부하고 프린트 뽑은 사람도 있더라고. 시험 보니까 이게 말이 돼요? 너무 엉망이야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은 카페에서 그런 걸 느끼게 하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와 기업이 할 일이, 엘리팩스가 할 일이 제가 볼 때는 제4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웹 3D로, 그죠? 메타버스 공간에서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는 제4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제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공간의 무장소성, 물리적인 장소를 뛰어넘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소가 줄 수 없는 새로운 느낌과 아우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방문과 만남과 연결의 느낌을 갈 수 있는 제4의 공간을 향해서 우리 한번 팝업 스토어 엘리팩스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오늘 제 프레젠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